늦은 봄날의 사랑. 일장 혼자만의 시간. 윤희는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65세가 된 지금도 새벽잠이 없는 건 여전했다. 빈집 안은 고요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 고요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더욱 쓸쓸했다. 여보, 오늘도 혼자 아침 먹네. 빈 식탁에 혼잣말을 던지며 계란 하나를 후라이팬에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만이 부엌을 메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놀이터에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윤희는 문득 자신의 딸 미영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얼마나 바빴던가. 아이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에 시부모 모시기에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지나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만 느껴질까? 텅 빈 하루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 막막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채울 것 없는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을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다. 바쁜 딸에게 또 짐이 될까봐. 미영이는 직장 일로 늘 바빴고 손자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걸 윤희도 알고 있었다. 괜히 전화해서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다.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노년기 우울증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다. 화면 속 전문의가 말하는 증상들이 하나하나 귀에 들어왔다. 무기력감, 고독감, 의욕 상실. 설마 내가.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혹시 자신도 그런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계란 프라이가 탄 냄새가 부엌에서 났다. 윤희는 서둘러 일어나 불을 껐지만 이미 계란은 까맣게 타버렸다. 새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이것조차 귀찮게 느껴지는 자신이 낯설었다. 2장 작은 용기. 복지관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윤희의 일상을 흔들었다. 점심을 막 끝내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어르신, 다음 주부터 서예 교실이 새로 개설됩니다. 참여해 보시겠어요? 젊은 여직원의 밝은 목소리였다. 윤희는 잠깐 망설였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편했다. 굳이 나가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며칠 전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외로움이 건강에 독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어르신 서예는 마음의 안정에도 좋다고 해요.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직원의 다정한 권유에 윤희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그래, 한 번쯤 시도해 볼까? 네, 참여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이 되었을까? 첫 수업날 윤희는 새 옷을 골라 입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보니 낯선 얼굴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해졌을까?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지만 어색했다. 복지관까지 가는 길이 의외로 가까웠다. 평소에는 마트나 병원 갈 때만 나왔던 길이라 주변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작은 카페며 꽃집들이 제법 많았다. 복지관 교실에는 12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윤희와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다들 옷차림이 단정하고 표정이 밝아 보였다. 선생님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저는 윤희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서예는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인상이 온화하고 눈가에 웃음기가 있었다.
저도 초보입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윤희의 마음에 오랜만에 작은 설렘이 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함께. 3장 마음의 문이 열리다. 서예 교실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윤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다. 예전에는 그저 흘러가기만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의미가 생겼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써 내려가는 시간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민수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민수는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낸 호랍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윤희와 비슷한 처지였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안부만 물어보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수업 전후로 차 한 잔씩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로비에서였다. 그러게요. 벚꽃도 이제 막 피기 시작했던데요. 윤희는 아침에 복지관 오는 길에 본 벚나무를 떠올렸다. 연분홍 꽃봉오리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다. 혹시 벚꽃 구경하러 가보셨나요? 근처 한강공원에 벚꽃이 예쁘게 펴 있던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금의 설렘이 섞여 있었다. 윤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65세가 되어서도 이런 기분이 들 줄이야.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다. 아니요, 아직. 혼자 가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가보실래요? 날씨 좋을 때 벚꽃 보러 산책하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순간 윤희는 남편 생각이 났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여보,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혼자서 외롭게 지내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그게 나한테도 위로가 될 거야. 병실에서 쇠약해진 목소리로 했던 그 말을 윤희는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도 자신이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했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벚꽃 구경 한번 해보죠.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강공원 입구에서 만날까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 달빛이 유난히 밝게 보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고 외로웠지만 이제 조금씩 다른 사람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장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벚꽃 구경날 윤희는 아침부터 설렜다. 옷장을 이리저리 뒤지며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딸이 생일 선물로 준 핑크색 가디건도 걸쳤다. 오랜만에 화장도 조금 했다. 거울 속 자신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한강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민수가 보였다. 그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네이비 재킷에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늦지 않았죠?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민수가 꽃다발을 내밀었다. 하얀 거베라와 분홍 장미가 예쁘게 어우러져 있었다. 윤희는 어색하면서도 기뻤다. 언제부터 꽃을 받아본 게 이렇게 오래되었을까? 결혼 전 남편이 선물해준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요. 둘은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다.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그리고 그들처럼 나이든 부부들도 여럿 보였다. 민수 씨도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죠?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윤희 씨와 비슷한 상황이죠. 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까워지게 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외로웠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희가 물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예 교실에 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민수는 말을 멈추고 윤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특히 윤희 씨를 만나면서 삶의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윤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한 거구나.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벤치에 앉아 민수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식들 이야기, 젊은 시절 꿈 이야기,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았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희 씨,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서예 교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윤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짜 미소였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5장 새로운 봄의 시작. 6개월이 지났다. 윤희와 민수는 이제 자연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서예 교실뿐만 아니라 등산, 영화 관람, 전시회 관람까지. 함께하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소중하게 쌓여갔다. 65세가 되어서야 알게 된 연애의 설렘이었다. 윤희는 완전히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다. 눈을 뜨자마자 민수에게 보낼 안부 문자를 생각하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요리도 다시 즐거워졌다. 혼자 먹기 위해 대충 때우던 식사가 이제는 민수와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 자연스럽게 정성이 들어갔다. 텅 비어 있던 시간들이 하나씩 의미로 채워져 갔다.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달라졌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던 생기가 다시 돌아왔고 입가에는 항상 웃음기가 머물러 있었다. 딸 미영이도 엄마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요즘 완전 달라지셨네요.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셔?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딸에게 민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엔 당황했던 딸도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언젠가 그분께 인사드리고 싶네요. 딸의 축복까지 받고 나니 윤희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민수와 윤희는 처음 만났던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6개월 전 서툴게 인사를 나누던 그 자리였다. 그때와 똑같은 벤치,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윤희 씨, 솔직히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인생의 모든 계절을 다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나 봐요. 윤희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돌았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온통 붉고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뜨겁고 애틋하게. 윤희는 가만히 생각했다. 인생의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구나.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면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썼다.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이 이렇게 기다려지다니. 사랑이 이토록 따뜻하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65년을 살아와서야 알게 되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게 감사하다. 창밖으로 별들이 총총히 반짝이고 있었다. 윤희의 마음처럼 밝고 아름답게. 그리고 희망차게.